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계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 들어온 해외 증시 상황도 좀 볼게요.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네. 이제 뭐 바닥치고 올라온 거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좀 무리일 겁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쟁점은 영국이 불안하다였는데 예.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어제 그 영국 중앙은행에서 그 국채 시장의 금리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저걸 하겠다, 그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예. 소식, 그리고 양적 긴축을 갖다가 좀 연기하겠다라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제 반등에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일인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호재로 봐야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좀 큰 거네요. 예, 그러니까 큰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네. 어제는 거의 블랙 웬즈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블루가 짙어지면 블랙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개미들의 속마음이 까맣게 타버렸는데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하고 증시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간다는 마음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코스피가 장중에 뭐 2,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네. 하락세인 거는 알겠는데 네. 하락세가 이제는 얼마만큼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증권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일희일비하는 곳이긴 한데요. 예. 지금 조금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그 미국 근원물가지수 얘기 나왔을 적에 예.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될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예. 한 두어 달 전에는 전 세계적인 부채가 제일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번 주에 비유를 들자면은 왜 황새가 있고 뱁새가 있잖아요. 예. 미국 황새가 지금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예. 전 세계의 뱁새들이 막 따라가다가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다 혼란 상태고 예. 그다음에 불황에 대한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이 주가 지수가 떨어진 것도 이게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당분간 계속될 일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시고 마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등락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이 있다면 반등의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요소가 제일 큽니다.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중국에서 그 경제 봉쇄를 푼다든가, 예.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떤가요? 그 상황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물론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런데 그게 직접 온다기보다도 지금 유럽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크게 지금 불안한 곳이 영국하고 유럽이거든요. 예.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이냐가 영국하고 유럽 시장을 한번 영향을 주고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군요. 예. 저쪽 서양 쪽보다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쪽의 예. 영향을 우리 증시는 더 크게 그렇습니다. 받는다라고. 그리고 좀 일본의 보여지고. 그 금리 정책도 주요하게 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일본 것도요? 예,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예, 예. 아직도.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돈의 흐름이 또 바뀌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악영향이 오는 겁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제 저금리 끝내고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요? 만약에 일본 워낙 일본의 환 가치, 그다음에 예. 중국의 환 가치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환 가치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불안한 곳이 또 외환시장인데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어제 장중한 때 1,442원을 돌파를 했고 예. 마감은 1,439.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환율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을 계속 해주셨으니까 예, 예.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예.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꼭 그렇게 된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고요. 예. 지금같이 불안정하고 빨리 움직이는 시점에는요. 예.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이 급한 속도 어떤 1,400 얼마다 하는 숫자보다도 변화하는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이냐, 이 속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속도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예. 이미 외환 시장에 대한 그 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증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라든가 국채 시장에도 지금 정부가 이미 개입을 이 국채 매입을 선언을 했거나 그렇죠. 또는 증권 안정 펀드 같은 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뭐 국채 매입의 경우는 5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증시 안정화 펀드, 그러니까 증안 펀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금융당국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 증안 펀드가 투입이 되는 시기를 보자면 예. 우리 증시가 지금 2,200선 깨졌는데 지금 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예, 예. 2,100선 깨질 때, 2,000선 깨질 때 뭐 어느 시기로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지금 보도 나온 바로는요. 지금 증안 펀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건 사람들이 이걸 정부 돈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증시가 아주 불안정했을 적에 정부에서 그 주도를 해가지고 예. 그 관계 기관들,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객출을 한다 그럴까요? 모아가지고 한 11조 정도를 예. 조성을 한 펀드였었어요. 근데 실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한 1,400억 정도일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지금 밝혀진 바는 그 구체적인 실무적 과정의 검토를 지시했다라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라는 실무적인 얘기가 끝나면은 아마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금융시장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면 시장은 뭐 반등을 한다든지 좀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 기미가 보이는데 예. 어제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시장은 어떻게 우리 금융 정책을 좀 신뢰하지 않나? 신뢰성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만큼의 어떤 그 포인트 지점은 아니었던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노력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지난 2주 동안에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증시가 크게 반응한 거는 지금 영국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금 정치 불안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이래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무관하게 달러 강세의 그 추세가 워낙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어갖고 예. 이런 정도의 구두 개입이라든가 어떤 소문이라든가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걸로 외국인들의 흐름을 갖다가 잡는 데는 아마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해서요. 어제 기획재정부가 예정에도 없던 간담회를 열어서 환율 급등의 원인은 국내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달러 값이 오르니까 예. 자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가지고 이게 오히려 지금 환율 그 상승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야. 기재부 고위 관료 중에 한 분은 SNS가 이런 얘기가 있으셨더라고요. 예, 그 예. 97년에는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 예. 애국심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 안이한 사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97년 당시하고 우리 지금하고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사이즈라든가 비중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상황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개개인들의 그런 행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을 한다. 지금 저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다라고 보는 좀 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물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끼얹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뭐 찬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여튼 그냥 그 냉수를 한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군요. 이게 상황이 너무 암울하니까 2000 데드크로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는 2000선이 깨지고 환율은 2000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그 X자 모양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요. 요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사람들의 불안의 징후라고 읽히는데요. 예. 그 코스피가 2,000 정도까지 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예. 전에 그 코로나 때도 그 위태위태했으니까. 근데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간다는 상황은 예. 그 97년 IMF가 다시 오는 상황이고 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숫자 같은 거에 너무 동요하거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일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올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뛰어넘는 아주 큰 사태다. 이 정도 염두에 두셔야죠. 일단 마음의 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네. 2주 뒤면은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이제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기는 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윤석열 네.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게 추가. 예, 예. 기존에는 물가 잡겠다였는데 이제는 경기를 좀 생각하자라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일단 금리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강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합니다만은 예. 기획재정부나 이 정부 쪽에서는 슬슬 지금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금리를 너무 올리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 쪽하고 저희 한국은행 쪽하고 예. 그 미묘하게 약간 톤이 달라지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어느 나라나 다 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예. 부채 문제. 그래서 조금의 약간의 어떤 그 뉘앙스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뭐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이긴 합니다만 2주 뒤에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미 연준이 금리를 워낙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우리도 0.5 빅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 시각이 있었고요. 예, 예. 빅스텝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채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그래서 빅스텝까지는 모르겠지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정도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시각도 있고. 예, 예.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뭐 올릴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뭐 지금 그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미국이 올리고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합니다만은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아까 제가 초두에 뱁새 얘기 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거의 저 모든 나라들이 다 뱁새 신세가 돼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채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 일본이라든가 그 이탈리아라든가 민간 부채냐 국가 부채냐 성격은 다르지만 부채 문제는 똑같이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0.5%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물론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연말까지 예. 3.25% 이상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계부채 문제도 워낙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 예, 잡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문제는 가계든 뭐 국가 부채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의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작은 나라인데 예.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는가를 예. 좀 고민하게 됩니다. 예, 우선 이거 최근에 나온 보도가 있었어요. 그 블룸버그라든가 몇 개 외신에서 국제 투자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통화가 원화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아시아 쪽에서 지금 그 위안화하고 엔화가 지금 가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근데 외국 투자자들이 나라별로 들어온다기보다도 아시아는 보통 이게 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일본에 투자할 적에 함께 태국, 한국 이런 나라들도 함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예. 일본이나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함께 빠져나가서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예. 여기서 한국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상수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적자 상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위험한 순서를 보자면은 한국, 필리핀, 태국 이런 순서로 위험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급박한 저거에 대응도 해야 되지만 예.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이나 수출 부분에서의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이건 경제 문제만으로는 힘들고 외교적인 방책이라든가 어떤 동맹들과의 그 협력이라든가 경제 외적인 방식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걸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경제적인 방식 그 매뉴얼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출연 내용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뉴스라이더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